오늘은 결코 헛된 땡땡은 없다. 라는 주제로 한번 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북토크는 처음이라 저도 다소 긴장이 되는 점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시작으로 북한이탈주민센터, 구청 일자리센터, 대학 일자리센터 등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상담과 그리고 강의를 진행해 온 컨설턴트다라고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런 제 자랑 소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프로필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것보단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결코 헛된 경험은 없다. 일단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특이한 커리어의 소유자. 누구 이야기일까요? 제 이야기겠죠.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한 5분 정도 들어보시면 이래서 이 책이 나왔구나. 공감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제 고향 친구도 접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외모도 아주 평범하고 길 가다가 보면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인데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평범해서 학창 시절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특별히 문제아도 아니었고, 너무 막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겪은 것도 아니었고, 그러면서 제 안에 늘 들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이렇게 평범한데, 정말 나는 잘하는 게 뭘까?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딱히 엄청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하나 특출난 게 있어야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난 정말 그런 게 없구나. 라는 걸 이제 학창 시절 내내 약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냥, 일단 뭐, 많은 우리 중고등학생이 그런 것처럼 그냥 일단 공부라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나름의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접속하신 분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접속을 하셨을 텐데, 일단 그냥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감사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전공 선택을 할 때,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돈 많이 벌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경영학과에 진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많은 대학이 경영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경영학과는 모두 진학하지 못했고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심리학이 약간 대세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지만 제가 처음 대학을 갈 때만 해도 주위 친척분들이 철학과랑 뭐가 다르냐, 그거 해가지고 밥은 벌어먹고 살겠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또한 많은 걱정과 고민들 속에서 그래도 일단 붙었으니까 한번 다녀보자 라는 마음으로 심리학과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용돈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그래도 제가 약간 가르치는 재능이 조금 있었는지 학생들이 많이 좋아해줘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업 이제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단 약간 여학생의 훌쩍이는 소리였고 그러면 친구들한테 약간 놀림을 받았다. 아니면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제 필기한 거 친구들 거 필기 다 하고 다 해라고 해놓고 제가 찾아가서 이제 학생에게 잠깐 나와보라고 꼭 들어 나와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한테 왜 이렇게 울고 있냐고 뭐 집에이나 혹시 뭐 친구들한테 힘든 일을 겪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여학생이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학창 시절이 그랬거든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하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을 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주어진 대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그 고민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뭐 하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심리학이나 학문과 그리고 저는 교육학이 부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학까지 공부를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이 책이 나왔구나 이렇게 나와야 뭔가 멋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저 또한 네,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라 4학년이 되었 네. 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심리학과를 진학하게 된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학년이 될 때 다시 한번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특별히 심리학을 가지고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온 건 아닌데 이제 막상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취업을 하지? 어떤 일을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보자. 이런 결론이 나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약간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 정도야 한 1, 2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바로 붙겠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무려 3년 시험으로 치면 4번의 시험을 응시했음에도 네, 시험에 다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주변에서 다들 뭐 행정고시를 준비하셨나 봐요. 뭐 아니면 7급 공무원을 준비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4번 다 9급 공무원. 네, 저는 그냥 빠르게 합격하자가 목표였기 때문에 네, 9급 공무원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3년에서 4년을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다가 거의 27세, 28세가 되었을 때 저는 결국에는 아무런 스펙과 아무런 자격증과 아무런 경력을 쌓지 못한 채로 고용복지센터, 네,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고용센터에서 만난 직업상담사분에게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가 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저기 고용센터에서 만난 분은 조금 이제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이었고 저한테 이제 아직 나이도 젊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공무원 시험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 전날까지도 할까 말까 한 번 더 도전할까 말까를 거의 밤을 새다시피 고민을 하고 결국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고용센터를 찾아갔는데 별다른 말씀 없이 그냥 젊으니까 한 번 더 도전해보라고 상담을 해주셔서 약간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고용센터 문을 박차고 나왔죠. 아니 내가 이래서 고용센터로 온 게 아닌데 네. 물론 고용센터에도 훌륭하고 멋진 분들 멋진 상담사분들 많이 계시다라는 거 전제로 하고요. 어쨌든 그때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그 고용센터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호기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이렇게 나처럼 그리고 아까 제가 학원에서 만났던 여학생처럼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 많은 청년들, 또 많은 구직자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어떤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뭔지를 먼저 들어주는 상담사가 되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어디로 갈지 정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을 한번 가져보자 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직업 상담 업무를 여성 인력 개발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많은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해드리는 한마디 말이 희망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거의 연차로는 거의 10년 차 직업 상담사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길었는데요. 자, 여기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든 게 녹아져 있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건 제가 이제 직업 상담사 입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고용 서비스를 가 필요한 분은 과연 누굴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한민국 전체 모두가 정말 일을 하고 싶지 않다거나 일을 쉬고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고용 서비스 제공의 대상자라고 저는 늘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약간 굳이 이렇게 색깔로 표기를 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생애 진로 주기에 따라서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사회적으로 불리는 사회적 취약계층 분들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이분들 또한 결국은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맛보고 그리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도 고용 서비스 제공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이 다양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 중에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분들 모두와
상담을 해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그 주제가 결코 헛된 경험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책을 쓰기까지의 제가 가진 어떤 장점, 강점은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상담해본 사람 물론 있으시겠지만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책을 펴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헛된 경험은 없다 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취업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미 일을 하고 계시다가 또 다른 쪽으로 취업을 준비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작지만 큰 나만의 경험은 꼭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례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혹시 그 직업 상담사나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제일 많이, 그러니까 뭐 뿌듯했던 적은 언젠가요? 아니면 뭐 정말 우수한 어떤 성과는 무언가요? 뭐 이런 걸 물어보셨을 때, 뭐 대기업에 합격하신 분, 공기업에 합격하신 분, 뭐 금융권에 합격하신 분 엄청 많지만 저는 이분 이야기를 꼭 드리거든요. 아마 이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과정에서 이 책이 나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간략하게만 이분의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을 제가 굳이 얼굴을 가린 이유는 북한에서 오신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당권이나 그리고 그런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보호를 받으셔야 돼서 제가 최대한 가리려고 그랬고요. 제가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지원하는 하나센터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북한에서 10년 정도 버스 운전을 하셨는데,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버스 운전을 할 수 없냐?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었죠.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이제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거의 준공무원급이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다른 일 하자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또 아까 이 직업 상담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조금이나마 진정성 있는 상담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저라고 직업 상담사이긴 하지만 시내버스 기사가 되기까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니까 진짜 일반 뭐 택배 운전부터 시작해서 마을버스, 관광버스, 시내버스까지 다양한 종류의 버스를 거쳐가면서 커리어를 쌓으셔야만 실제로 시내버스 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과 커리어를 이제 어떻게 쌓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우리 체육센터 같은 곳 있죠, 운동센터. 자, 그런데 운전하는 작은 버스부터 한번 몰아보자. 이렇게 해서 그 버스를 모시다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광버스 회사에 이렇게 이제 운전 경험을 쌓기 위해 가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는 것부터가 이제 저와 함께 힘들었던 과정이었어요. 저희가 그 공행 면접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취업 지원 기관들에서는 면접을 보러 갈 때 약간 불리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 같이 컨설턴트가 동행해서 면접을 보러 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광버스 회사에 이제 이분 손을 잡고 네, 같이 갔습니다. 호기롭게 가가지고, 이분 진짜 버스 운전 잘하신다. 관광버스 기사 정말 잘하실 거니까 좀 뽑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사장님이 네, 호탕하게 바로 그럼 바로 나가서 운전 한번 해봅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는 막 뒤에 타 있고 운전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해보신 거죠. 그런데 그 북한에 있는 버스랑 남한에 있는 버스는 일단 버스의 어떤 조작 방법이나 작동 방법부터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동을 꺼뜨리시고 막 사고 날 뻔하고 저 뒤에 막 타인. 그런데 사장님이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약간 북한에서 오셨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뭐 하는 짓이냐면, 그런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이분이 또 개인적으로 아는 분한테 버스를 빌려가지고 연습도 해보시고 하셔가지고 결국에 관광버스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주말 뭐 이런 거 밤낮 가리지 않고 관광버스 운전 경력을 쌓으신 이후에 어느 날 시내버스 기사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네,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은 나쁜 건 아니니까 같이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또 자기소개서도 만들고 이때까지 경력을 쌓았던 것들도 잘 정리해가지고 결국에는 시내버스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면접까지 합격을 하셔서 지금은 시내버스 운전을 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가슴 뭉클한 이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나만의 작지만 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잘 정리되어 있다
충분히 취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번째는 이제 또 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지원하는 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조금 이제 영업 자원 같은 행동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남한 구직자들도 취업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자리 박람회나 채용 박람회가 열릴 때마다 명함을 막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하나, 둘 이제 영업을 했어요. 북한 이탈 주민이 전 부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부산에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세요?부터 시작해서 그분들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나 편견보다는 훨씬 더 정상적으로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를 영업하고 설득을 막 하면서 실제로 근무하려는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취업까지 연결된 경우도 꽤 있다. 그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처럼 굳이 하나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약간 이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취업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던 행동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 제가 이제 요즘에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저는 기업 발굴 전담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넥센타이어라든지 뭐 등등 큰 회사들 포함해서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뭐 이런 쪽 할 것 없이 기업을 또 제가 방문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또 저희 대학교 학생들을 매칭도 시켜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제가 만약 그 북한 이탈 주민 지원하는 센터에서 저런 경험, 저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 때로는 너무 싫고 때로는 너무 불편하고 때로는 너무 민망한 이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커리어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라는 것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점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런 경험들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네, 우리 뭐 면접은 그래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소개서 작성은 거의 구직자의 8, 90%가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왜 힘드세요? 뭐가 어떤 게 힘드세요? 라고 얘기하면 각 질문에 각 문항에 맞게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셨고요. 실제로 조사를 했을 때도 그렇게 응답했어요. 그리고 그 적은 것들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이런 취업 교육이나 강의를 가면 제일 먼저 시키는 작업, 네, 이거예요. 네, 이건 저희 스펙이요, 없는데요 책에도 나와 있는 색이 일부를 캡처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내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했어요. 특별히 지금 경력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내가 살면서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분명히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긴 하셨는데 그걸 갑자기 뭔가 생각해내고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잘 안 되시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든 면접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시든 일단 내가 했던 경험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경험들이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과연 뭐가 있을지,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까지를 이제 도출해 내셔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나 그냥 뭐 했나? 나 뭐 하고 살았나? 네, 정리부터 한번 해보시는 거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